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속뜻사전으로 의력을 높이는 분석 한자어 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135번째 시간인데요. 그 한국 사람 가운데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합니다. 우리 애완동물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신분이 승격된 것 같습니다. 반려라는 것은 이제 짝을 뜻하는 거죠. 짝반, 또 짝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생각이나 행동을 늘 같이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는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사람, 어떤 가족으로까지 어떤 신분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려동물에 관한 기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견 증가, 해외 교상 환자 발생 늘면서 질병관리본부 공수병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런 기사입니다. 우리 한 단어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유기견 하면 이건 개견자죠. 유자라는 것은 이제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뭐 남기다 이런 뜻도 있죠. 유적할 때 그 유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 기라는 것은 이제 버리다 이런 뜻인데요. 포기할 때 그 기자를 이런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포기라는 것은 이제 던질포죠. 던질포, 버릴기, 던져버리다 그런 것을 포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기라는 것은 이제 그 내다버리고 돌보지 않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유기견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다버린 그런 개를 뜻하고 있습니다. 내다버린 개가 증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더할 가짜입니다. 요 증자는 많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수나 양이 이렇게 더해져서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해외라는 것은 바다 해자입니다. 바다의 바깥외, 그러니까 바다 바깥.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다 바깥의 그런 나라는 외국이라는 의미겠죠. 자, 외국에서 교상 환자, 교상이라는 것은 요 교라는 것은 물다 이런 뜻입니다. 동물이나 어떤 짐승, 어떤 그 벌레가 이렇게 물다 이런 뜻인데요. 상이라는 것은 이제 상처할 때 상입니다. 다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짐승이나 어떤 독충, 뭐 독사에 물려 그렇게 난 상처를 우리가 교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동물에 물린 환자, 환이라는 것은 병이죠. 뭐 근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환자라고 하는 뜻이 잘 어울리겠죠. 어, 병이라는 뜻이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환자라고 하는 것이죠.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발생이라는 것은, 발이라는 것은 이제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생이라는 것은 이건 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질병이라는 것은 병을 통틀어 말하고 있죠. 그 역이라는 것은 병역자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돌림병을 역자라고 합니다. 자, 이 질병, 통틀어 병을 이렇게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자, 관리본부, 관리라는 것은 맡다 이런 뜻이죠. 맡을 관, 이건 다스릴 입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그 맡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이제 관리라고 하죠. 본이라는 것은 이제 근본을 뜻하고 있습니다. 본은 하나의 거느리다. 우리 부서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본부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어떤 조직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부라고 합니다. 중심되는 기관, 것을 본부라고 하는데요. 자, 공수병은 이제 오늘 공부할 그런 단어입니다. 잠시 후에 한 단어씩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원인 때문에 이제 공수병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감염자는 감자라는 것을 느끼다 이런 뜻인데요. 염은 이제 물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어떤 병원균이 몸에 들어오는 일을 감염이라고 하죠. 자, 주의할 것을 주라는 것은 이렇게 물을 쏟다 이런 뜻이죠. 이제 쏟을 주자인데요. 요것은 이제 뜻의 이런 글자인데 요거 생각이랑 또 마음을 쏟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라는 것은 생각 또는 마음을 이렇게 쏟다 이런 뜻인데 마음에 두고 어떤 일을 이렇게 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부라는 것은 이제 마땅하다 이런 뜻인데요. 당이라는 것은 부라는 것은 이제 청하다, 뭐 부탁하다 할 때 그 부자입니다. 그래서 당부라는 것은 그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단단히 부탁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공수병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우리 한 단어씩 한 글자씩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라는 것은 이제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건 마음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관련된 단어는 이렇게 다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두 개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려워하다, 조심스럽다 이런 뜻인데요. 이 공자가 하나의 발음 요소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룡할 때 그 공자가 이렇게 두려워할 공자입니다. 공룡이라는 것은 뭐 중생대에 번성했던 거대한 아주 파충류를 뜻하고 있죠. 그때도 이렇게 두려워할 공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라는 것은 물 숫자입니다. 물 숫자인데요. 이건 물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죠. 자, 이것은 이제 병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병을 뜻하는 거죠.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발음 요소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냐 하면은 물을 두려워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광견 바이러스에 이렇게 사람이 감염이 되면 이렇게 동물에 물리면 그런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데요. 잠복기에 거쳐서 이렇게 마비기에 오면은 거의 뭐 사망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 그 연하근이라고 있습니다. 혀 밑에 연이라는 것은 이제 삼키다 이런 뜻인데요. 하는 아래자입니다. 음식물을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그 식도 아래로 이렇게 밀어내리는 것을 우리가 그 연하근이라고 하는데요. 삼켜서 넘기는 그런 근육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이제 그 에이즈처럼 굉장히 또 치사율이 높은 그런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연하근, 그러니까 그런 근육 자체가 물만 보면은 이렇게 아주 경련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병의 특징이 이렇게 물을 무서워하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공수병이란 그런 이론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속뜻사전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수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려울 공, 그리고 물수, 병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자만 적어놓고 음만 우리가 공부하면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의 뜻을 적어놓으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물을 두려워하는 병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로는 하이드로포비아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여기 보면 하이드로라는 것이 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을 뜻하고 있죠. 포라는 것은 이제 fear, 이게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저 공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비아라는 것은 이 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개의 단어가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포비아를 이렇게 번역한 것이 바로 이렇게 공수병입니다. 우리 동사무소 가면 공수병 예방하는 그런 안내 책자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공수병이 바로 이러한 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견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런 현상이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래서 병의 이름을 이렇게 진 것이죠. 그래서 광견병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을 보기만 해도 어떤 액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매우 두려워하는. 왜냐하면은 물을 마시게 되면 아주 그 연하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근육이 아주 경련을 일으키고 굉장히 통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물을 딱 갖다 주면 굉장히 피한다고 합니다. 너무 그런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매우 두려워하는 병의 증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광견병을 달리 이르게 하는 말 이렇게 돼 있죠. 자, 공수병을 모른다면 이렇게 속뜻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애완견을 기르시는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은 이 광견병, 특히 공수병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것이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공수병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